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최준구 의원님.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한 해 어떻게 시민들의 복지를 챙길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인 것 같고요. 과장님들 답변 주시는 거, 국장님 답변 주시는 거 보면 참 안정감 있게 업무 잘 속속들이 잘 파악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여성 과장님이셨는데 한 분 남성 과장님 오신 것도 환영 드리고요. 평택이 복지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6년도가 평택 복지의 좀 전환기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그 결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통합돌봄이라는 국가 정책의 대전환 속에서 이 거대한 파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잘 안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반도체 공장의 성장에 따라 그 그늘에 있는 고립에 대한 역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모두 필요하지만 모두가 원하지 않는 시설을 어떻게 잘 안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평택이 가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통합돌봄 관련돼서는 예전에는 이제 시의 행정이 전화 교환수처럼 적당한 곳에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는 것에서 이 사람에게, 이분에게, 이 어르신에게 맞는 것을 선정해서 코디네이팅 해줘야 되는 그러한 역할들로 커져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훨씬 더 그 책임과 의무가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진행될 이제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이러한 것들이 차분하게 잘 담겼으면 좋겠다. 큰 변화 안에서 이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설적으로 도시가 성장하면 복지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 하겠지만 자료에 주신 것처럼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매년 이제 몇천 가구씩 이제 늘어나는 것을 저희는 목도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저희가 세대별로 좀 잘라서 보면 우리가 집중하고 1인 가구의 상징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어르신들의 1인 가구의 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청년의 1인 가구, 그리고 중장년의 1인 가구가 훨씬 더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한 9만 7천 가구 정도가 돼서 한 50% 넘는 1인 가구를 좀 기형적인 가구 세대를 갖고 있는 도시인데요. 그 중에 한 청년들이 한 4만 가구 정도 되는 것 같고, 중장년층의 1인 가구가 한 4만 가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어르신들의 1인 가구에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을 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중앙부처의 1인 가구 정책과 자살 예방과 고독사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르신들 중심의 1인 가구 정책의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좀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IoT나 AI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1인 가구를 케어한다고 하는 정책들을 우리가 피고 있긴 하지만 청년들의 1인 가구와 중장년들의 1인 가구에 이것이 과연 맞는 정책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의 가장 큰 위험 부담을 갖고 있는 중장년층의 1인 가구에게는 우리는 어떤 맞춤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가, 공동체로 끌어내기 위한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복지국에서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저께 그 조례 심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살 예방의 문제, 이 은둔형 외톨이 문제, 1인 가구의 문제가 복지국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정책의 문제일 수 있고 청년의 문제일 수 있는 것처럼 TF를 꾸려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TF가 어렵다라면 자살예방센터의 역할을 기능을 보강을 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함으로 해서 그 기능을
우리는 해내야 되는 시점에 왔다. 이것이 평택형 복지의 지금 오늘 평택이 처해 있는 복지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장사 시설 같은 경우도 저는 다른 소위 말해서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독특한 것이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내 집 앞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싫어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절차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적극적인 소통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복지국 차원에서 전국에는 공동체의 문제이고 사람의 문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우리 평택이 단순히 지원을 하는 문제, 정부 정책의 복지 정책을 잘 연결시키는 그 시기에서 이제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 사람을 잘 케어해 나가는 것으로 한 단계 성장해야 되는 복지 정책의 시기에 왔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3가지 정도의 복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좀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 관련돼서 전국에는 판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해주고 그 결과를 저희에게 알려주면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관계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까? 뭐 정례회나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이런 것들이. 네, 저희가 통합지원협의체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다 지금 들어와서 협의체가 구성돼 있고요. 저희가 통합지원회의라고 해서 월 2회 이상 2회 이상. 네. 그 통합 판정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어떤 서비스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를 관련 부서나 그 건보공단, 보건소 뭐 그런 데서 다 같이 모여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맞춤형으로 서비스에 대한 것과 그 사후 관리에 대한 것들을 계속 논의를 해서 지원해주고 종결 처리하고 연장해주고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행정의 얼마큼 밀접하게 판단 내리고 서비스를 하냐에 따라서 평택 이 통합돌봄의 성패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아직 이 체계 안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판정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 상황이죠. 우선은 저희가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한 7명 정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계속 지금 시범 지금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은 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3월부터 시행이 될 텐데 정부에서 정확한 지침들이라는 게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까? 네, 이제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정부 정책이 뭐 이게 2018년도부터인가 논의가 됐고 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8년 전의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정확한 지침들이 없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근데 복지 정책을 받아들이시는 시민분들은 큰 변화가 있었고 하지만 나한테 그 혜택이 오지 않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서 왜 나한테는 이런 혜택이 오지 않아? 라고 불만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벌써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좀 당겨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의료급여, 저도 이제 민원이 있어서 말씀도 드렸고 적극적으로 해결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의 가장 큰 언덕 같은 것이, 넘지 못한 벽 같은 것이 부양의무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도가 폐지가 됐죠? 네, 부양의무자가 완전 폐지는 아니고요. 부양의무자가 있음, 그다음에 이제 없음, 그리고 그 가운데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그 재산 소득이나 이런 게 미약한 경우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10%를 부담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0% 부담했던 거를 이제 폐지가 된 거라 부양의무자가 완전 폐지됐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충분히 많거나 하는 대상들은 아직도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므로 해서 이 제도가 없어짐으로 해서 시비가 더 많이 충당돼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아무래도 그 10% 부담 때문에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혜택을 못 받으시던 분들이 이제 이게 없어지면 다시 신청을 하시면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책정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급자가 조금 늘어날 거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숫자가 뭐 카운팅 돼서 어느 정도 가늠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아직은 들어와야 없습니다. 확인을 해야 될 수 네, 있는 네, 상황.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의료급여 제도 자체가 이제 국비가 일단 93%를 차지하기 때문에 시비가 그렇게 크게 크게 부담이 되거나. 좌우할 정도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저는 관심이 있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중앙정부에서 생성형 생성형 AI를 가지고 어르신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것. 지금 보건소에서나 이렇게 제공하시는 거 저희 어머니도 그걸 쓰셨었거든요. 참 좋은 제도이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제도인데 말벗이 되어 주시는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근데 이거를 더 나아가서 생성형 AI, 그러니까는 대화를 계속 만들어서 이 사람에게 맞는 대화들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침이 내려온 것이나 평택시가 대응하고 있는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이 아직은 없나요? 지원 사업을 뭐 이렇게 몇백억 단위로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 상황인 거죠. 정서적 고립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물어보는 거를 오늘 날씨 어때? 뭐 이런 것을 넘어서 정서적으로 계속 이분을 케어할 수 있는 축적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제 나아가는 기술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립이 많은 1인 가구가 많은 평택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일 것 같아서 중앙정부의 지원도 지원이지만 조금 특화해서 평택형 사업으로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그 공모 사업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들도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은 계속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는 절차를 계속 밟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고 계속 대화하고 계신 상황인 거죠. 네, 대화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요구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수용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그분들이 요구사항을 제시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 단계까지는 다시 안 투표를 해달라고 하는 절차를 네, 번복해라. 기본적인 반대를 하고 계셔서 지금 이제 협상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계속 만나 뵙고 또 안부도 물으면서 또 간담회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개별적인 또 만남 그리고 또 공식적인 자리도 계속 추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제3자 중재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아직 없으신.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뭐 간담회 10회 이상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또 만나주시고 해서 또 잘 공론화 자리도 많이 했고 또 의원님께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차례를 만나 뵙고 그거에 대한 갈등 조정 부분이 이제 저희가 또 한계가 부분이 있어서 이제 경기도를 통해서 또 의뢰를 해봤지만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뵙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신지 그런 것들을 계속 간담회나 아니면 이제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서 저희 이제 행정 절차 병율대로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 비대위나 이제 그쪽 내부에서도 뭐 일부 분들은 이제 어떤 제안을 하시려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지금 전략상 그걸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또 못하게 하고 이러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어쨌든 좀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진정성 있게 계속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용역 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예산이 확보가 가능할까 싶은 의구심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협상 과정도 있어야 될 거고 예산 확보의 문제 이게 한두 푼 드는 문제도 아니고 국비 확보의 문제나 뭐 이렇게 뭐 국비가 지원 안 될 리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국비 확보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거고 시비도 2030년과 뭐 그 시기까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건물 짓는 것들이 많아서
예산 확보가 참 어려운 시기라고 저는 이렇게 좀 가늠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시기 전에 이제 착공이 되고 완공을 하겠다라는 이제 목표 지점들을 가지고 계셔서 좀 현실화해야 되지 않을까 목표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장애인분들 좀 궁금해서 여쭤보면 이제 장애인분들 케어하시는 이제 가족분들 이제 돌봄 이제 독박이라고 표현들을 하시던데 이분들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대상이 몇 명이나 되며 어느 몇 가정 정도나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시에 가족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지원 센터에서 그 사업을 이제 주가 돼서 하고 계시고요. 가족 지원 센터 사업은 내일 월요일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 노인복지센터 이충동에 지어지는 북부노인 복지시설이 복지시설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영역이 나갔고 예예. 저희 이제 설계하고 설계 있고요. 앞두고 저희 있고, 이제 네. 올해 예산에 이제 저희 이제 BF 인증하고 그리고 이제 BIM 전환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용역을 같이 담아서 2억 3천 정도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우선은 올해까지 그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내년에 이제 물론 이제 예산 부분이긴 할 텐데 차수별로 좀 예산 확보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공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이 들어서면 지금 북부센터에 있는 노인분들 관련된 시설들이 옮겨올 테고 그럼 그 시설은 보건소와 장애인 시설이 조금 더 보강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 근데 현재 북부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조금 시설이 부족한 상황임을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대응은 노인 시설이 지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어떤 다른 대안들을 좀 마련하고 계시는지. 예, 그 북부 장애인 복지관이 이제 너무 적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외부에 한 두 군데로 지금 나눠서 뭐 작업장도 나가 있고 또 활동 지원하는 부분들도 네. 좀 나가 있고 그래서 외부에 좀 나가 있으면서 공간을 확보해서 우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장소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뭐 지금 현재 조금 더 확충하려고 좀 협의하고 예산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되면은 이제 우선 진행을 하다가 한 2년 정도 뭐 노인 전세를 복지관이 얻어서, 이제 하면 건립해서 다시 다 들어오는 나가면 걸로. 그 공간에 이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노인 시설도 그렇고 장애인 시설도 그렇고 확충이 될 때 저는 이 공동작업장 같은 것이 좀 들어가 주면 어떨까 싶어요. 어르신들도 그 아파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프로그램도 배우시고 케어 받으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서 같이 운영을 좀 해보면 어떨까에 대한 생각도 좀 있고 노인회를 조금 번듯하게 이렇게 새로 신규 시설에 옮겨서 조금 위상을 높이면 어떨까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주실 의원님이 계셔서 저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오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복지국에 또 많은 관심이 있고 그만큼 이제 또 우리 시민들하고의 어떤 복지가 밀접하기 때문에 거의 보면은 이제 관심사가 대체로 좀 비슷한 거는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그 질의 속에서도 또 답변 속에서도 이제 본 의원이 또 배운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저희들이 함께 해야 할 나가야 될 그런 정책들도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본 의원이 그 행감 때도 그랬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신 기억이 있는데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에 대한 지금까지 점자 블록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제 기억으로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어떤 안전과 직결된 시각장애인 분들의 블록 점자 블록에 대해서 조사한 기억이 없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거 맞나요? 저희가 이제 그 4년마다 이제 4년인가요? 5년인가요? 그 장애인 그 시설에 대한 이제 전수조사를 이제 4년마다 하는데 그 일정 규모 이상의 이제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모든 시설물을 다 조사하기에는 또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다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어쨌든 법정 시설에 한해서는 우선 최대한 그 4년마다 이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선을 해 나갈 것이고 그 외에 모든 시설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안전하고 직결되는데 이제 도로에 보면은 이제 그 이전에 우리 정의구 의원님께서도 많은 개선책을 질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안전에 직결된 그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는 그 실질적으로 그 전수조사 또는 점검 계획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 평택에는 굉장히 그 개발로 인해서 이런 점자 그 보도 블록으로 인해서 안전의 위험성이 굉장히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실인 거고, 그래서 그때 이제 또 거기에 점자 블록을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이제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시각장애인 분들의 그 외부 활동에 굉장히 좀 지장을 주고 있는 거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지금 전체적인 그러한 그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전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중장기적 계획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그 사쪽에 보면은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있는데 그 푸드마켓이 보면은 서부 지역에는 지금 현재 현황으로 보면은 없거든요. 푸드마켓. 네, 마켓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서부 쪽에도 이러한 그 마켓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뭐 향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푸드뱅크나 푸드마켓도 시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이 운영하다가 운영하다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항상 그 권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균형적인 것도 있겠지만 서부 쪽에도 마켓이 필요하지 않나. 또한 어르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네, 운영하면서 수요를 좀 보고 네네. 필요성이 있다 하면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도 이제 가자이모가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그 시니어 클럽이 굉장히 이제 큰 사업입니다. 네,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시니어 클럽에 대한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활동을 하려고도 계시고 또 굉장히 그 예비적으로 이제 1,600명 정도의 그분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3,0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셨다고는 하는데 그만큼의 이제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발을 해서 그 배정의 관계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어떤 그런 시행 규칙이나 아니면 운영 방식에 있어서 좀 점검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수행 기관과 좀 검토를 해보셔서 실질적으로 배정을 한쪽으로 좀 쏠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가까운 데 집에서 배정을 돼서 가는 건 참 좋지만 그 외에 그러다 보니 배정이 쏠리다 보니 실질적으로 3명 정도 배정을 해야 하는데 뭐 1명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고 아니면 전혀 배정이 안 된다. 전혀 배정이 안 된 이유는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문제가 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서로 그분들끼리 공유를 해서 여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기간이다.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면서 그렇게 회피하는 기피하는 곳이 좀 여러 군데가 발생이 함으로써 이렇게 균형 있게 그 배정이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잘 배정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다 보면은 배정을 한 곳이 좀 기피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분들에게 어떤 그 선정에 있어서 그 페널티를 준다든가 아니면 기피한 곳에 가신 분에는 그 다음 우선순위로 지금 굉장히 2대1 뭐 3대1 정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좀 그분들에게는 또 우선순위를 준다든가 이렇게 운영의 방침을 좀 수행기관하고 하셔서 좀 더 이거를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좀 대안책을 마련해 주십사 그럽니다. 그 부분은 이제 내부 지침 안에 이제 배분 그런 것들을 선정 기준이라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하면 저희가 챙겨봐서 좀 네네.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선정이나 아니면 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네, 그 현장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들어서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그 푸드뱅크 푸드마켓 최선자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잘 운영은 되고 있는 거죠?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뭐 혹시 뭐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지금 잘 맞춰지고 있어요? 아니면 어느 한쪽에서의 지금 뭐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나요? 그런 민원이나 그런 어려운 사항은 지금 들어온 건 없고요. 그런 건 없고요. 예, 저희가 이제 다만 올해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송탄 푸드뱅크가 그냥 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2만 원 상당 물품을 그냥 이런 어려운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들이 방문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연간 방문 통계가 혹시 나와 있나요? 네, 월별이라든가? 월별로는 아니고요. 네네. 지금 현재 이제 그 연간 이용자 수는 지금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주시겠습니까? 그 노인복지과로 좀 넘어가서요. 그 노인 일자리 지원 현황에 대해서 좀 봤는데,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제 그 어르신분들께서 참여하는 참여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수요는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그렇게 폭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우리 부서에서 좀 어떻게 하려는 게 있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노인 일자리가 이제 국비 사업인데 느는 게 이제 공익 활동형입니다. 그게 이제 29만 원이라서 어르신들이 사실은 이 일자리를 이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이제 점점 낮아지면서 이 영양 활용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0에서 70 정도 이제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쪽으로 이제 쏠리다 보니 그 일자리는 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데 저희 공급이 또 안 되다 보니 수요는 많고 공급이 좀 그런 불균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목표를 잡는 게 이제 일자리 아까 같이 시니어 클럽처럼 공동 작업장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정동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부 노인 복지 시설에도 사실은 시니어 클럽이 안 들어갔다가 저희가 이제 공동 작업장을 넣어서 어르신들이 이제 같이 작업하시면서 일자리를 좀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좀 일을 하시면서 건강도 어떻게 보면 더 챙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올해 제가 가장 큰 현안으로 잡고 있는 건 노인 일자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확보하고 이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현장에서도 그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들 중에 이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풀타임으로 이제 더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는 하셨는데, 근데 의외적으로도 의외로 이제 그 정도의 약간 파트타임적으로 하더라도 이제 일정 부분의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부분들이 그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작은 부분의 일자리라도 지금 공급 자체가 워낙 늘어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기존에 계시는 분들하고의 이제 그 전환, 그러니까 바뀌는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도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작은 부분들이라도 이제 놓치지 않으시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그러한 이제 그 문제 제기나 이제 그 하소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자주 나가셔서 이제 대화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올 한 해도 이런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같이 참여를 해서 이제 공동체 사회 실현에 좀 이바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장에 보시면은 그 무연고 같은 경우에서 이 지원 사업이 혹시 뭐 장례 지원이나 이런 부분까지 우리 시에서 지금 다 진행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예, 되죠? 저희가 이제 수급자가 아니신 분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무연고로 이제 사망하신 경우에는 장례 일체를 다 해서 무연고 안치실에다가 안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급자 같은 분들은 이제 저쪽 기초 생활 쪽에서 이제 무연고로 해서 처리를 해서 또 안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연고자뿐만 아니고 이제 1인 가구, 아까 최준구 의원님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1인 가구에서 이제 사망 시에 그 뒤에 이제 처리를 해주는 부분까지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의 무연고라고 하면 저희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이제 무연고로 사망을 하신 경우, 이제 가족이 없는 경우에 이제 거의 그렇게 저희가 안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1인 가구라고 해서 따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제 흔히 고독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 이제 주위에 아무도 없다 보니까 이러한 그 흔히 말하는 후처리까지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있는지, 하는 게.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뭐 봉사단체나 아니면 그 자활센터에서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정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제 고독사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 그런 쪽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들이 혹시 지금 자료화가 된 게 있나요? 잠시 사회복지과에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무연고자 사망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인 가구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정 절차를 이제 무연고 관련된 거나 연고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한 다음에, 만약에 이제 시신을 인수하겠다는 이제 가족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가 장례 전반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화장까지 해서 1차적으로 이제 가족이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유골함을 이제 전달해 드리고,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장례 추모공원에다가 일정 기간 이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아동복지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다 함께 돌봄 센터가 이제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이제 생활시설뿐만 아니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다 함께 돌봄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혹시 재능 기부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이렇게 명명되어져서 딱 어떤 프로그램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사업자 위탁을 우리가 지금 다 함께 돌봄 센터는 주고 있는데, 위탁자 선정할 때 우리가 그 평가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어떤 능력치를 이제 우리가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돌봄 자체, 이 다 함께 돌봄의 가장 큰 특징이 그 지역사회 안에서 만들어진다라는 특징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혹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지역의 어떤 연계 자원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각 다 함께 돌봄 센터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고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각의 시설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위탁을 주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위탁을 하는 기관들이 또 각각 다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그 통합적인 그런 측면에서 관리는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정형화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라라는 내용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우리 마을, 우리 그 화단에 있는 게 뭐 이렇게 뭐 식물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이런 생태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곳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그쪽에 뭐 공원에 유지 관리하시는 분과 매칭을 해서 한다거나, 하지만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그냥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논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그걸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으면 그런 지역 자원을 끌어다가 놀이터에서 논다거나 해서 형태가 다양하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의외로 지역에 그 재능 기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아동 대상으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들은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하기에는 정보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페이를 받고 한다는 게 아니고 순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제 아이들한테 기부를 하는 그런 좋은 측면의 이제 그 차원에서의 사업인데, 그거를 몰라서 못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못 한다고 하는 거는 참 아까운 낭비인 것 같아요. 시간 낭비, 재능 낭비,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위한 그런 기회의 낭비, 이런 부분들이 한번 좀 그 파악을 해서 이제 적재적소에 이제 그 돌봄센터에다가도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전달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뭔가 방안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제 어떤 분께서 연락이 와서 본인이 재능 기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청년분이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아시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연결을 시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한번 파악 좀 해 보시고, 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네,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마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복지 과장님은 또 청년 정책과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그런 분들이 선의로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양쪽에서 다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례로 그 연결해드린 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재능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더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런 제안을 드리니까 오히려 더 서로 윈윈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뭐 자원봉사 센터를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뭐
좀 고민을 해보면 뭐 좀 연계가 가능할 것 네.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돌봄센터의 수도 많아지고 그 인력 수요도 되게 지금 많아질 텐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의 일종으로서 선순환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흔히 말하는 건전한 이제 돌봄센터 운영도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한 부분들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작년에 그 식재료 위생 논란 그 9월달에 나왔던 거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올 한해 이제 또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또 이제 곧 있으면 입추가 됐죠. 네. 입춘이죠. 네. 네, 됐는데 이제 곧 있으면 또 여름이 다가올 거고 또 항상 해마다 이제 그런 논란들 민감한 시간대가 또 다가오면 또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네, 올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 잘 받았고요. 우리 복지국에서도 상반기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 차질 없이 잘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의를 선언합니다.